교육혁신 원장 이지혜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의 꿈을 그리스로 실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릿이라는 용어는 최근 심리학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릿으로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실패, 역경, 슬럼프 이런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IQ일 수도 있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좋게 주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면 운이 굉장히 좋았거나. 그러나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릿이라는 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서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한 그릿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참고로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더크워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회복력.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 회복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는 회복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낸다면 스프링을 통해서 마치 튀어오르는 것처럼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크워스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 이런 회복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열정과 결합된 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과 열정, 끈기 이러한 용어들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에 주목을 해서 그릿이라는 용어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용어의 개념은요. 모든 사람은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바로 그릿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릿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를 동일하게 해요. 하지만 그 실패한 뒤에 개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걸 발휘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이냐 실패한 뒤에도 도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큰 어떤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릿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체적인 근력이 아닌 마음의 근력을 바로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릿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바로 그릿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릿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굉장히 또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성장력을 뜻하는 growth의 G, 그 다음 R, 그 다음 I, T
결합을 해서 그리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 그리스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리적 성장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의 성장.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건데, 그 결과론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역량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내재적 동기는요, 외재적 동기와 다른 이제 개념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재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깥에 있을 때는 외재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에 속해 있는 이런 동기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그리고 끈기, 집요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장력, 그리고 회복력, 그리고 내재적 동기, 그리고 집요함,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포괄된 것이고, 이런 네 가지의 개념들이 서로가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경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슬라이드를 여기서 멈추고요. 여러분이 문항을 읽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는데, 문항마다 조금 54321에 해당하는 번호가 다릅니다. 여기에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홀수번에 해당하는 번호는 54321입니다. 그리고 짝수번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5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1번의 경우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라면 1이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5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라면 5,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입니다. 그래서 문항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순서의 숫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1번은 몇 점인지, 2번은 또 몇 점인지 이렇게 숫자로 여러분이 나중에는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을 읽고 숫자를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잠시 멈춰놓고 문항이 10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0번까지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을 제가 잠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3번,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4번, 나는 노력가이다. 5번,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다. 6번입니다.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7번,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8번, 나는 성실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9번,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10번,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이렇게 10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항의 응답을 다 하고 난 뒤에 점수를 합산을 하고 10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평균 점수를 여러분이 4.5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상위 10%의 그리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한 3.8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 보통 수준의 그리스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이 약간씩 조금 차이를 보였었죠. 홀수 문항을 합산을 해서 5로 나누었을 때는 여러분의 열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짝수 문항을 합산한 후에 5로 나눈다면 끈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끈기를 합한 것이 바로 그리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리스 수준을 확인을 했을 텐데요. 나는 보통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보통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라는 거는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릿은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쭉 이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그릿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근력도 여러분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근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력 수준이 달라지는데 마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릿은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좋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릿은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릿은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릿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릿을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관심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또는 때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탐색하며 변화와 다양성을 희구하는, 즉 즐기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또는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극은 흥미를 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흥미를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을 찾고 또 찾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에서 또는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또는 여러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를 자극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극할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접근하기 쉬운 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쉽게 자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흥미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찾는 것에 있어서는 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 또는 흥미를 어떤 것에 가질 것이냐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의 뇌와 감각을 자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사 또는 여러분의 어떤 흥미를 찾았다면 그걸 조금 더 전문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이 전문가들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완벽하다라는 수준까지 달성할 때까지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안 되겠죠. 우리도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겼을 때 극복이 되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을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완벽한 집중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타인에게 받아도 좋습니다. 나 스스로 성찰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또다시 목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중하는 방법과 노력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에 도달한다 또는 그리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라고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목적의식은 굉장히 열정으로 전환되는데 또는 밑거름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것도 굉장히 그리스를 높여주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의 가치와 함께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곁에 두는 거죠.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스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아서 여러분이 곁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을 하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세, 희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자체는 여러분이 앞서서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회복을 얼마나 잘 하느냐. 스프링처럼 다시 또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는 이러한 그립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습된 낙관주의가 같은 학습된 무력감을 이야기한 같은 학자인데요.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어떤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주의 자체도 학습되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노력을 안 했을 뿐이야. 이번에 노력을 안 했을 뿐이야. 라는 일시적인 그리고 해결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귀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원인을 개선을 해서 다시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의식적으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방식 자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자체도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면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흥미와 도전의식으로 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하는 또는 그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자기 대화를 끊임없이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옆에 누군가를 두는 거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롤모델을 옆에 두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릿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꿈에 도달해 있겠죠.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